경상북도 관광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해권 계명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철 동명대 교수님. 우리 경상북도는 나름대로의 관광 자원을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외국인 내지 대외적인 부분을 유치하는데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음에도 더 절실하게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 독선을 벌려야 되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또 우리 이진락 또 이외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오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서울대 나오시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공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올해 우리 예산을 내년 중국 관련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을 가감 없이 승인을 하는데 일조를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이 장소를 마련하고 또 내년에 다른 계획을 기약하는 그런 시점에 많은 준비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셨는데 많은 의견도 주시고 개인적으로 발표하실 기회가 없으시더라도 선물도 좋고 구두도 좋고 우리 실무진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도에서 담당하는 실무진 나중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도정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또 실무진에게 의견도 주시고 또 요즘은 소통하는 수단들이 많으니까 우리 도의 소통 수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가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명대 오해권 교수님의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그 상황 분석을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하면 우리가 중국인 그러면 대부분 포커스가 이제 그 메인 차이나에 와 있지만 그 외에 그 중화권, 그 홍콩, 싱가포르, 그다음에 대만 이런 쪽에서도 그 이 본토 중국하고 좀 틀리는 이런 그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 대비를 해주는 게 좋겠다. 우리가 중국 관광객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이 메인 차이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선 전제를 좀 두고 싶지만 저도 이 포커스는 그 본토 중국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홍콩 마카오는 편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가고 세 번째 한국이 있고 그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이렇게 세 번째로 말하면 많이 가는데 대부분 다 대만, 태국, 일본, 캄보디아니까 가까운 나라 말레이시아, 미국은 빼고 그러니까 근거리로 여행을 많이 한다. 더 부유한 사람들은 유럽 가는 건 당연하겠지만 전체 그 아웃바운드의 넘버수는 그 이제 탑에 들어가지는 않죠. 도시 이름을 써놓고 콤마 코리아 해서 앞으로 우리 경북에서 각 도시마다 특산품이라든가 유명한 게 있으면 그냥 브랜드로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강조하자. 콤마 코리아 찍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네. 한국관광공사 중국팀의 김성진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한국 정부나 한국 관광 민간 업계처럼 이렇게 유관기관이 막 정말로 노력하고 활성화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하나의 기사거리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정도로 좀 이렇게 큰거리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다시 한번 이런 경상북도청을 비롯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2014년도 12월 31일이 되면 중국에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1억 1,470만 명쯤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75%는 다 홍콩과 마카오를 가게 되죠. 실제로는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 1억 명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2%밖에 실제로 아웃바운드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홍콩, 마카오를 제외하면 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FIT인데요. 결론은 제가 많이 써왔지만 자료로 보시면 되고 하나입니다. 저희도 1월 달에 관광공사가 서울에서 원주로 본사가 이전을 합니다. 물론 서울센터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면서 체계를 지금 새로 잡는 건 관광기금을 받아서 마케팅 진흥하는 공사가 해외 중국지사나
또는 일본 지사나 또 동남아 뭐 국민지사들을 포함해서 국내에 있는 각 협력지사들 8개 협력지사가 있거든요. 그 중에 저기 대구 경북 협력지사도 있지만 그 협력지사들을 하나의 그 간사 역할을 하게끔 해서 마케팅의 간사 역할을 하게끔 해서 조직을 확장하고 예산을 증폭하고 이런 작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중국단체 서울행 상품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건데요. 저는 지금까지의 어떤 뭐 거시적인 차원에 대해 정책적이고 학술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보다는 직접 관광객들을 관광객들 표정을 직접 보고 마주하는 그런 실무자의 입장에서 그냥 좀 소소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고 그것들을 키워가면서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여행을 보시면 1회에는 뭐 56.4, 19.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 여행에 한번 오셨다가 만족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조금 재방문을 하고 있는 그런 수치가 좀 있는데요. 단체 여행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지궁예 같은 경우에 오후 시간에 뭐 전통 등을 직접 자신이 만든 이후에 야간에 이제 경주의 안압지를 방문을 했을 때는 자신이 직접 만든 전통 등을 들고 이동을 하면서 가이드가 그 역사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유래를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방식으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또 아니면 효 강의를 듣고 거기에 이제 효 편지 쓰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교의 유복 배배법을 익히고 난 이후에 실제로 이제 소수서원이라든가 전통 한옥에서 숙박하면서 유교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습니다. 목표는 13억 중국인 MVP. 그러니까 꼭 와보고 싶은 그런 곳, 그것이 경상북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으로는 경북에서 만나는 상상 그 이상의 한국인데, 사실 지금 아까도 뭐 앞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뭐 서울 수도권 위주, 그다음에 제주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에 이 수도권이나 제주에서 만날 수 있는 그거 외에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전략 1번입니다. 요커가 만족하는 창조형 경북 관광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유적지라든가 뭐 이렇게 좀 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대부분인데, 그런 것보다는 좀 뭔가 좀 활동적이고 액티비티를 강조하고 체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홍보 영상과 간행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홍보입니다. 도내에는 지금 한 1,500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생각한 거는 이 유학생들을 SNS 기자단으로 이제 공모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그 여행 계획을 하고 도내 여행을 하고 저희는 또 그걸 지원해주고 그 사람들 여행기나 사진 등을 자신들의 중국 현지 블로그, 웨이보나 뭐 이렇게 신화나 이런데 올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경상북도는 2016년도에 마리잔 프로젝트를 통해서 중국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데, 그 안에 그 프로젝트 사업을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좋은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선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얼마나 중국 관광객들로부터 주목을 받느냐, 즉 어텐션을 어떻게 받게 하느냐가 우선 첫째 관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들은 이 부, 잘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앞으로 중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와 관련된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벤트를 하고 부에 관련된 홍보를 하고 하면은 그것이 상당히 이 주의도 받을 뿐더러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북 도내에는 그 철도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국도 등 이런 교통 인프라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광 자원도 많이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중국 관광객들의 그 주의를 끄느냐,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라는 부자, 부 이런 거를 주제로 하면 훨씬 그 어필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인들이 잘하면 모릅니다만은 뭐 동양의 유태인이다 하고 또 불의는 참으로 불이익은 절대 못 참는 사람이 중국인이고 황인종, 백인종이 아니고 상인종이라고 할 정도로 이분들이 아주 이제 밝은 분들인데 한국 사람처럼 머리스런 사람들이 이제 밝은 중국인들을 제대로 틀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사실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회성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뭐 중국인들이 너무도 잘 알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주변에 털락하는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의 모임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 사람들과 우리나라 경북 사람들과의 어떤 우정 관계를, 우호 관계를, 설림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대책들을 좀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서도 요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선비촌에 데려가고 뭐 저기 그 부석사에 데리고 가도 시큰둥해요. 시큰둥한데 그 다 보고 난 뒤에 식당에 가가지고 폭탄주 같이 말아 먹으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하고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알량한 중국 지식으로 뭐 그 소년 1호 황난성 뭐 하면서 중국 한시도 이래 얻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과 중국인들과의 어떤 인적인 관계, 지금 대책들은 대부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곳에 데리고 가겠다 하는 그런 대책들인데 그런 대책도 물론 좋지만은 중국 사람과 우리 경북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다가 관광공사 그 사장님도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 거 보니까 그 민박하고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조금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중국 유학생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학교에는 저희가 또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중국인 유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말도 되고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중국말을 못하시는 문화해설자분들에게 중국어를 교육하는 것보다는 이미 중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한테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해서 문화해설사로 양성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러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많은 돈이 들 텐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그 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그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현실적인 부분이라 터치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개별 관광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체질 개선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경북도가 안고 있는, 저도 이제 개별적으로 여기 있으면서 해외 경북도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해외 그 관광객 여행 박람회나 이런 데들을 많이 참가해가지고 여행객들을 유치해봤습니다만 결국 접근성의 문제, 비용의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행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근 자료가 없더라고요. 또 우리만 경상북도에 얼마나 오는지 아주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 데이터가 믿을 수 있는지 해서 지역 단위, 물론 국가 통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기본부터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자체 단위에서 어떤 사람이 오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관광 코스는 무엇인지 어느 정도 여행 지출을 하는지 이런 지자체 또 경북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통계 시스템을 갖춰야 앞으로 훨씬 더 섬세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북과 그리고 25개 시군 알리는 작업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다음에 물론 다 같이 가는 거겠지만 뭐 수용태세 개선으로 보통 얘기하는 숙박, 음식, 기타 뭐 교통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동시에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통계자로 얘기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사실 통계라는 거는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반이 되는 부분인데 통계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만리장성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확한 중국이 우리 도에 몇 명이 오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통계 시스템이 있긴 합니다만 내외국인 정도가 구별되어 있고 국적별로 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부처에 건의해서 개설하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자체적으로 또 통계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한류의 원천이 그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문화적 동질성, 그 한류의 문화적 동질성에 유교가 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이재철 동양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한류를 느끼고 자본에 대한 어떤 그 호기심이나 그 자연경관 이런 것도 있어서 제주도도 찾고 서울도 찾지만 그 이면에 그 문화적인 동질성, 이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자기와 어떤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경북의 유교 문화가 되게 강한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 차별성을 둔다면은 제주도는 자연경관, 그다음에 서울은 쇼핑 그런 게 있지만 그 경북은 어떤 유교에 있어서의 그 같은 동양 문화인으로서 그런 정서적인 그런 인간의 그 정서적으로서 같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사람으로서 통한다는 그런 거에 인간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앞으로 개발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유학생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충청북도에서 4년 전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유학생도 충청북도로 오고 그래서 매년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유학생 페스티벌을 매년 10월쯤 개최를 하는데요. 그 충북 유학생 페스티벌은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을 시작했습니다. 충청북도라는 그 인지를 네 글자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었고 유학생들이 대부분 다 SNS를 하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충북이 이런 행사까지도 개최를 하고 있으니까 충북에 많이 유학도 오고 해라 이런 맥락이었는데요.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말장성 프로젝트에서 유학생 페스티벌을 이미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컨셉으로 한다는 건 변별력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차라리 그쪽에 연계를 하든지 변별력을 가지려면 문경이라는 한 지역 교차점을 가지고 연계를 해서 한 개최 방안이랑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부모님 초청 같은 게 있어요. 경상북 현재 있는 아까 몇천 명의 유학생들이 있으면 그 유학생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그 유학생들의 부모님을 초청하는 행사를 해보면 한 7년 전쯤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학을 하고 있는 너네 부모님이 네 자식이 공부하고 있는 곳에 와서 어떤지 한번 체험하는 행사나 또는 대구 경북에서 유학을 하고 중국에 이미 떠나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현재 뭐 하나를 조사를 해보면 각 대학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조사를 해서 어디에 근무를 하고 뭘 했는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지를 바탕으로 그거를 이슈화를 시킨다면 아까 말씀드린 부에 연계돼서 많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 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